자, 우리 35회 그럼 기출문제. 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시무위원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을 한다 그러는데 국무총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국토교통부죠. 자, 그래서 국토부 소속에 설치하는 위원회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시무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우리 시무의사항에는 어떻게 암기했어요? 4가지. 자, 우리가 손자, 보육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자, 손이 뭐냐 이거죠.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대한 거. 자, 이런 것들이 시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틀렸죠.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자, 위원회 위원장은 자,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제척사유란 말은 그 해당 위원이 자, 해당 위원이 자기가 그 안건의 당사자다. 그럼 자기가 안건의 당사자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는 빠져. 그게 제척사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이 스스로 회피,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하지 않으면 해촉, 위촉을 해지.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죠. 왜? 국토부 장관이 위원 임명권자니까 임명권자가 해촉도 하는 겁니다. 자, 위원회에서 시임한 보수 변경에 관한 것. 자, 여기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중개 보수. 자, 이게 중개 보수. 이것도 시무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 아니죠? 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따르고, 자, 이것은 따라야 되는 사항이 아니죠. 자,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 누가? 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시험을 시행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인인 개공사가 중개업과 함께 없어. 우리가 이제 이거 뭐예요? 겸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겸업. 자, 이 겸업 우리 총 몇 가지? 6가지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 그랬는데, 그렇죠. 주택의 임대업은 뭐다죠? 우리가 상업용 건축물, 자, 이 주택에 대하여 분양 대행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 대행은 할 수 있지 임대업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그래서 겸업 우리가 6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휴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네요. 휴업 신고. 자, 법인인 개공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 휴업을 하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분사무소도 휴업할 수 있죠. 그러면 휴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신고 확인서를 첨부. 만일 주사무소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만 분사무소니까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다 등록증 첨부해서 또는 분사무소가 되면 신고 확인서 첨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 휴업 기간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경 신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 써서 제출하는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라 그런데 첨부할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반납했기 때문에 이때는 반납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 휴업 신고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장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합니다. 중개업 휴폐업 신고는 등록관청. 사업자 휴폐업 신고는 그 다음에 어디? 세무서장. 그런데 예전에 이걸 따로따로 갔는데 번거로우니까 둘 중에 한 군데 찾아가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 세무서장 찾아가서 사업자 휴폐업 신고할 때 우리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여기다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걸 이제 등록관청한테 이렇게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고한 것이 되죠. 네. 이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등록관청 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이제 뭐야? 자, 우리가 군대를 간다거나 또는 몸이 아파 요양치료 받거나 또는 임신 출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소가 6개월 초과에 휴업했다. 그러면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재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 그리고 그에 소속된 소공사 을 이렇게 됐습니다.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갑과 을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2년마다 뭘 받아야 돼요? 우리 연수교육 받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등록 관청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 자,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등록관청인지 자, 그 주체가 누군지 꼭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내요. 그 다음 갑의 중개를 의뢰받아 의뢰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어요. 자, 다시 말해 소공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럼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소공사도 서명날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개공사와 함께. 자, 그런데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이 아니라 뭐예요? 및. 자, 서명 및 둘 다 해라 그랬죠. 그 다음 을이 갑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배웠으니까 내 사무실 하나 차려야지 하고 개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1년 이내에 그랬으니까 1년이 안 지났죠.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우리가 실무교육 받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 후 1년 이내 실무교육 또 받느냐? 안 받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그만둔 지 이렇게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중개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실무교육은 받는 게 아니라 뭔다? 면제. 자, 이거 면제가 되는 거죠. 자, 면제. 자, 틀린 건 네, 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자, 다 틀린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고용인 신고와 관련하여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 우리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거 어떻게 암기했어요? 하면 우리 2등분 휴행고. 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소 이전했다. 등록증 자, 교부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휴폐업 신고, 행정처분.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 자, 고용인 종료신고 이거 협회 통보 해야죠. 자,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개공사는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 그 소공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라 그런데 우리 고용했잖아요.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업무 개시. 그런데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랬으니까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이거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죠. 자,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죠. 이때 개공사와 소공사 합한수 5배를 초과하지 마라 그랬죠. 자, 이건 맞죠. 자, 이거 맞고. 이제 이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기면 개공사가 1년 1천 처벌받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필취. 이제 개공사가 이거 위반했을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소공사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자, 그럼 종료된 날로부터 자 30일이 아니라 방금 우리 얘기했죠. 10일 이내에 종료신고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협회에다가 자, 소공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자격증은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에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이 사람이 합격해서 당신이 자격증 교부한 적 있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었는데 대부분 우리 어때요? 중개사법령 위반 행위들이 다 거래 질서 교란행위.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은데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울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에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자, 그래서 이거 아마 우리 공부할 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게 빠졌냐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자 뭐냐? 표시 광고. 자, 이 파트가 없어요. 교란행위.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중개에서 그 표시 광고란 말 들어가면 다 교란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 조금 허점을 좀 노려서 출제한 것 같아요. 보통 보세요. 자격증 양도한다든가 또 보존이라는 사실 알리지 않는다든가 다 법령 위반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중계약서 작성한다든가 또 쌍방대리 이런 게 다 금지행위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여기 3번에 보면요. 개공사 중개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중개를 하기 전에 뭐예요? 보증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받으면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거니까 이것은 거래를 훼손하기 위한 그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 갖추지 않고 하다 보면 등록이 취소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찾는데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찾아서 외울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세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실제로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피해를 입힌다든가 또는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개공사가 거기서 도와준다든가 자, 이런 쪽으로 정리하셔야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 법령상 개공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된 것.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우리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등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 있잖아요. 자,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이때만 등록이 필요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법원에 등록하는 건 이거 딱 하나. 자, 그래서 나머지 볼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골라라 그러면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자, 우리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했습니다. 중개사무소 한 보기 쉬운 곳에 자, 게시해야 되는 거. 우리 그럼 게시해야 되는 거 모두 골라라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 등수사보자. 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공사를 고용했으면 소공사 자격증 원본 하나요. 예, 여기 자격증, 여기 자격증 이거 들어가고요. 보증 설정 서류, 예, 여기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가네요. 그다음 고용신고서, 여기 없잖아요. 그다음에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 여기 없죠? 예. 그럼 뭐냐? 이거 등록증 원본. 그다음에 뭐야? 중개보수실비 요율 한도액표. 그리고 이거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세무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자 등록증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시해야 하는 거 골라라 그러면 자, 이거 두 개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자,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또 2년이 지나야 우리가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이거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죠. 결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협회는 매월 등록에 관한 사항을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생판 모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법 규정에 없는 내용이죠. 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 법인입니다. 외국 법인도 우리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 법인 같으면 자, 전산망을 통하여 법인으로 등기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외국 법인은 이런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외국까지 이렇게 전산망을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잘못하다 국제 해킹이 돼요. 그래서 니네들은 직접 영업소 등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따로 제출해라. 그랬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 관청은요, 종별에 따라 구분하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인지 법인인 개공사인지 이렇게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법인인 개공사로 자, 업무를 바꾸는 거. 이걸 우리 종별 변경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등록 기준이 다르잖아요. 요건이 다르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등록증, 기존의 등록증 이거 반납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등록증이 2개가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등록증은 반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틀린 것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런데 자,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 없어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건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할 수 있고요. 자, 전속계약 체결하면서 유효기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하면 어때요? 약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가 아니라 그 미만으로 약정했으면 약정이 우선이고 만일 약정이 뭐예요?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그때는 몇 개월? 그때는 이제 3개월이죠. 약정이 있으니까 3개월로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월로 약정했으면 1개월이 되는 거죠. 자,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요.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되냐? 그렇죠. 인적사항 공개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거 떠돌아다니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거래 예정 가격을 포함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계약서 좀 씁시다.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때 필수 기재사항 4가지 있죠. 우리가 물가, 수준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 이거죠.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그리고 준수사항 해가지고 이 4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임대차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임대차네, 임대차. 그랬을 때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공개 사항 중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임대차일 때는. 자, 임대차일 때는 아니할 수 있다. 만일 매매라면 매매는 공개해야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망 지정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그랬는데 아니죠.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고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정받을 때는요.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라? 아니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지정 취소 사유죠. 취소. 그러니까 지정 취소 사유란 말은 일단 그 지정 자체는 뭐예요? 유효란 얘기고
유효여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다는 거. 그다음 법인인 사업자 해산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이제 국장이 취소권자도 되는데요. 원래 취소를 하려면 자,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산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명백히 객관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굳이 청문을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정보망에 이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개공사가. 그런데 그 공개한 물건의 거래가 자, 다 이루어졌네요. 그럼 개공사는요. 사업자에게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니면 안 돼. 지워야겠다. 자, 그럼 언제까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이거 지체 없이 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자, 이런 기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맨 뒤쪽에 있는 암기 나와 있는 파트에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12번입니다. 자, 우리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 우리 예치 명의자는 어떻게 돼요? 예치 명의는 개공사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대통령 자, 령에서 정하는 자. 그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은공신 보채전. 자, 이렇게 해서 이들 명의로 예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규정된 이들이 아니면 예치명의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죠. 자, 여기 전문회사 있잖아요. 여기 전문회사. 그리고 공제사업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다 예치명의자가 되죠. 뭐 단순 암기 문제죠, 이런 거.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게 우리 금지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지행위 중개사법 제33조 1항이고요. 이거 2항에 나와 있는 거. 2항에. 이거 아마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유가, 강, 제, 방해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면 자 보세요. 의뢰인과 직접거래 이것은 1항 33조 이거 1항에 있는 내용이지. 1항 있는 거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과 기관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유도하는 거 유가 관계 방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건 해당되고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이거 방해. 이런 광고는 못하게 방해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1항. 이것은 1항에 누가? 이거 두 개는 개공사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33조 1항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다? 누구든지 자,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2항 33조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단순 암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요. 자, 형벌이 3년 3천, 1년 1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3년짜리 해당되는 거. 이것도 단순 암기죠.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거 우리가 무, 부, 증, 직, 투, 시, 단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이거 3년 3천짜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 나머지는 다 이거 1년 1천에 해당. 단순 암기죠. 이것도. 자, 15번입니다. 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자, 개공사 업무상 과실로. 자, 개공사가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가 됐네요. 아하. 그러면 개공사 잘못으로 계약이 자, 무효 파기가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개공사 자기 잘못이니까 받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주택에 대한 보수입니다. 쌍방으로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협의해라. 그래서 주택은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해라? 시도 조례로 정해라. 그럼 이제 시도 조례 보면 거래 금액대별로 구간이 있고요. 그 구간별로 요율이 정해지는데 그 요율 우리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 5천에서 2억 이렇게 쭉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6, 0.5, 0.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0.6, 0.5, 0.4 이게 한도.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꼭 그 한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걸 그대로 다 요구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한도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 알고 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잔금 치른 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도 조례로 따르라 이러다 보니까 자, 주택의 소재지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어디 거 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그랬죠.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사무소에서 써요? 거기 방바닥에서 써요? 그럼 계약서 어디서 쓴다? 사무소. 그래서 어디 기준이다? 사무소.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에서 쓴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 그리고 계약금 반환채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 의뢰 이렇게 일방으로부터 각각 일방으로 받죠. 중개보수는 쌍방으로 각각 받는데 실비는 일방한테 받는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받을 수 있고요. 자, 틀린 것은 자, 4번이 되겠네요. 자, 개공사 업무 정지 기준에서 자, 개별 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이 자, 6개월인 거 그랬잖아요. 6개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3개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6개월짜리가 4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4개짜리 좀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6개월짜리 4개가 뭐다? 상임 결정.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상위 상습범, 이의무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정보망에 뭐예요?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이거죠. 그래서 정보망에 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고 이게 6개월짜리. 나머지는 3개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단순 암기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확률이 있다 해서 강조한 거.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마 답을 잘 찾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뭐 틀리죠. 이런 거는. 네. 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단순 암기죠. 등록 취소 사유. 자, 확인 설명서 교부안했다. 이렇게 확인 설명서 또는 거래 계약서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 자 이렇게 서식과 관련하여 이것을 교부하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뭐 또는 이거 서명 날인 안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서식과 관련된 것은 다 뭐라고요? 우리 업무정지. 자, 서식은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서식은 업무정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명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개선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선 명령은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고칠게. 고쳐라 이거죠. 고쳐라.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고쳐서 똑바로 해라. 그게 개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손실 처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제사업은 제가 그랬거든요. 공제사업은 협회 회원으로부터 공제료, 돈을 걷는 거죠. 돈.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거니까 뭐 이 돈이 뭐예요? 자산.
그래서 제가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건 주로 자산이란 말이 나온 거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여기도 자산이란 말 나오고요. 여기도 자산이란 말 나오고요. 여기도 자산이란 말 나오고요. 다 자산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자산이 아닌 거 딱 하나.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이거 하나가 이제 자산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똑바로 못하니까 고쳐라 되는데 문제는 공제사업을 양도한다는 건 넘겨라. 이것은 하란 얘기 하지 말아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고치는 게 아니라 때려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개선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때려쳐라 그 얘기니까. 자, 그래서 양도가 이거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 우리 기재해야 되는 사항. 이것도 단순 암기죠.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자,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자, 계금 조건에 대해서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계금 조건. 자, 그러면 권리 이전 내용이죠. 권리 이전 내용이고요. 물건의 인도일시잖아요. 인도일시자. 물건의 인도일시. 이건 이제 인적 사항이고 물건의 표시고요.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여기 있잖아요.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자, 확인 설명서 이거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다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이렇게 단순 암기 내용이 조금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 뒤에 있는 암기 코드를 통하여 꼭 암기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 자, 2번 서식이 이제 비주거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개공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그랬는데 자, 우리가 기본 확인사항 개공사가 직접 조사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 의뢰인이 협조를 얻어서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는 게 세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번 서식이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재지, 면적 이것도 기본사항 맞고요. 등기부 기본사항 맞고요.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은 기본사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번에 서식이 이거 개정됐잖아요. 개정되면서 이 관리비란 내용이 자, 이게요. 주거용. 그러니까 1번 서식에만 있는 거고 2번 서식에는 없어요. 이번에 개정된.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이 이게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개정된 거 우리가 연습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협회 업무에 해당한다. 자, 협회 업무입니다. 그럼 협회 업무는요. 협회에는 고유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탁 업무는 이제 행정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이 수탁 업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교육 업무하고요. 자, 시험 시행 업무 이 두 개.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인데 그럼 고유 업무는 우리가 뭐 암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아. 근데 이거요. 우리 협회 고유 업무도 보면 협회 가입한 회원들 대상으로 하니까 회원 윤리 현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강조했잖아. 시험에 한번 출제된 거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협회가 정보망, 자,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정보망 이름이 뭐냐면 한방 그랬잖아요. 한방. 예, 한방. 그래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유 업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협회 회원 대상으로 하니까 이 회원이라는 말 나오면 이게 이제 협회 고유 업무가 되는 거예요. 품위유지. 자,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 표시공고 모니터는 이 모니터는 누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지 협회가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아니죠. 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2번. 자, 이제 법령 끝나고요. 중개사 법령 끝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들어갑니다. 자, 22번.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옳은 건데. 자, 허가구의 둘 이상의 시도.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네요.
그럼 서로 싸울까 봐 공평하게 누가 공동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다음 자, 우리 허가구역 지정은요. 자, 7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런데 아무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하더라도 7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이제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 허가구역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자, 지정을 하고 그것을 공고를 하잖아요. 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자,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 자,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죠.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네.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운행 통지를 자, 시군구청장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해야 되는 게 지체 없이 누구에게?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죠. 그리고 등기소장에 통지하고요. 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30일이 아니라 5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15일간 열람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일 이상 공고하는 거, 이 공고, 그러니까 여기죠. 시군구청이 공고하는 이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하고 지정권자 공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자,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상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정 신청 사항이랄지 변경 신고 사항 다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정정은 잘못 기재됐을 때 하는 거고 변경은 내용이 말 그대로 변경됐을 때 하는 건데 대부분 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 신고가 되는데 우리가 누차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이 추가가 되거나 또 이것이 교체가 될 때 자, 추가나 교체는 변경이 안 된다. 왜? 추가나 교체하는 것은 당사자 바꿔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뭐 있을 때? 제외됐을 때만 되고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 내기 좋은데 계속해서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출제될 거다 해가지고 제가 누차 강조한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하여 옳은 겁니다. 자, 임대차. 자, A 특별자치시. 자, 일단 특별자치시니까 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되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3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할 게 신고 대상 거래 금액은 이 금액을 뭐 해야 돼요? 초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6천만 원, 딱 30만 원입니다. 초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자, 이번에는 B씨. 자, 여기도 C입니다. C니까 이제 신고 대상 지역이고요. 보증금은 5천밖에 안 되네요. 일단 이건 신고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월차임이 40만 원. 그럼 30만 원 초과했네. 그럼 이건 조건을 충족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둘 다가 아니라. 그러면 신규 측에는 신고 대상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잖아요. 이거는 해당합니다. 그 다음 자연인갑과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일방이 뭐예요? 이거 국가 등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공동신고가 아니라 누가? 국가 등이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 자, 광역시 D군. 군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 소재지만 신고 대상이니까 일단 맞고요. 보증금이 1억이고 월차임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이 그렇죠. 아니죠. 자, 그래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개공사가 자, 이걸 중개를 했네요. 그럼 개공사가 신고하느냐? 아니죠. 임대차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요. 개공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신고입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됐을 때, 자, 이렇게 잘못 기재됐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정정 신청이죠. 그런데 정정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그 재량이죠. 예. 그다음 자연인 갑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지하는 주택을 실거래가 유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나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자, 규제지역인데 여기는 금액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잖아요. 어쨌든 자, 6억 이상으로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 신고사항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사항이 된다 그랬고요. 자,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법인이 매수자입니다. 그러면 주택 이용 계획, 그렇죠. 법인 같으면 지역 필요 없습니다. 금액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고요. 금액이 얼마냐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자, 법인이 매수할 때는 자, 이렇게 주택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취득 목적, 자금 조달 계획, 자, 이 세 가지 신고하게 되어 있죠. 자,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받은 때, 자, 특조법에 따른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네, 신고할 때 이미 검증이 이루어지니까 또 할 필요 없고요. 아, 신고를 한 다음에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럼 해지한 당사자는요,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독으로 신고한다 그랬는데 항상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예요? 주택 임대차 신고도 마찬가지 공동 신고가 원칙이에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 자,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공동 신고를 거부했을 때,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부했을 때. 자, 그래서 공동 신고가 원칙이다. 자, 그래서 5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26번 봅니다. 이거 외국인 취득 특례죠. 자, 외국인이 자,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정부 간 기구는 외국인 등에 포함되나요? 그렇죠. 정부 간 기구도 자, 외국 법인에 들어가고요. 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 법인이죠. 건축물 신축입니다. 아하, 신축은 뭐예요? 계약이 아니죠. 계약 이외원이죠. 계약 이외원이니까 60일이 아니라 뭐예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네. 계약이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을 했습니다. 자, 교환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뭐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는 아하, 매매계약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 특례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이건 체결일로부터 언제?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과 구분해야 돼요. 네. 국적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토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적 변경된 날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6개월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쉬운 내용이고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법령이 보면요.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게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데 총 21개 규정이 있어요. 21개. 이걸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워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21개 규정이 다 이런 식으로 무슨 법률, 무슨 법률, 무슨 법률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이런 법률에 따라 뭔가 취득을 한다? 그럼 어때요? 자, 토지걸 허가는 투기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것은 그 법률의 취득 목적에 맞게 취득하는 거니까 이것은 투기적인 거래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무슨 법률에 따라 이걸 취득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허가를 그렇죠. 면제되죠. 자, 그래서 그 21개 규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면제돼서. 자, 근데 그럼 이거 다음에 또 낸다고 해서 암기하냐? 못 외워. 이걸 어떻게 다 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감각이 있다면 아 이런 개별 법률에 따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투기하고 거래가 좀 멀겠구나. 그러면 또 맞출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숙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신고 대상은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급 계약인데 공급 계약도 분양을 받는 거니까 실은 분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계약도 따지고 뭐예요? 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닌 건 뭐예요? 여기 증여잖아요. 증여. 답 1번.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했었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을소유 주택을 자, 병이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반드시 항상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 이 주택에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죠. 자, 그런데 이 주택에 자, 이렇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뭐예요? 1번 저당권 먼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중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병이 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자, 자녀의 주민등록도 어때요? 우리 판례가 대항력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이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판례. 그 다음. 자, 병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했네요.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해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에 따라 등기한 거 있죠. 그게 준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준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당연히 뭐예요? 대항력 우선 변제 이게 다 인정이 되잖아요. 자,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이 된다. 등기를 했을 때. 자, 우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에 이제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해 줬네요. 그런데 을은 병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조금 어려운 건데 실은 이게 민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에 이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 제3자한테 연체차임 공제 이걸 주장할 수 있나요? 근데 자, 이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 제3자면요. 자, 이 전세 보증금이 만약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 차임이 100만 원입니다. 한 3번 밀렸어. 그래서 300만 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1억에서 300만 원을 공제하고 넘기느냐? 그럼 안 되죠. 왜? 제3자는요. 당연히 보증금이 1억이니까 이 1억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런 연체 차임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야, 나 이거 공제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제3자가 만일 이걸 알고 이걸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상관없어요. 공제에도.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 이걸 그냥 떠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병의 주인법상 최우선 변제 인정된 소액 임차인 때에도 갑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자, 자고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임차를 했으니까 아하, 말소 기준 권리는 갑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자,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 있으면 그 밑으로는 다 뭐다? 우리 소멸되죠. 그래서 자, 당연히 소멸됩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최우선 변제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소멸됩니다.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럼 정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멸했어요. 자, 그러면 정은 이제 2순위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면 자,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여기 1순위 저당권자 여기 말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뭐예요? 다 소멸되죠? 자, 그래서 갑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되고요.
병임차권도 당연히 뭐예요? 소멸되죠. 다 소멸. 근데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말소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는 다 뭐다? 소멸. 자, 소멸되죠. 자, 그러면 자,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자,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강제 경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건데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그 부동산 압류를 명하게 돼 있죠. 이건데 그냥 단순히 법 조문이고요. 그다음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종적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할 때까지는 누구 거다? 채무자 거.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이용은 뭐 할 수가 있죠. 제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자,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벌써 딱 느낌이 어때요? 알았다는 것은 악이란 얘기죠. 그럼 알았는데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건 대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것도 솔직히 이제 민사집행법 규정이거든요. 민사집행법 법 규정. 그런데 우리가 민사집행법이요.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돼요. 그럼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과 절차 정도만 조금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법 규정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조금 우리한테 그럼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민사집행법을 다 배웁니까? 그 배우려면요 우리 중개사 법령 내용보다 더 많아요. 그게 이거 못해요. 감당. 자, 그럼 보겠습니다. 또 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등기가 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배당적으로 할 수 있던데 그렇죠. 이 사람도 채권자니까 자기가 경락 절차에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배당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적으로 해야만.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배당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해관계는 매각 등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전국의 어떤 기본서에서도 이런 내용까지는 담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감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알았을 경우에도 뭔가 한다는 느낌이 조금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옳은 거 그랬는데 자, 개공사 갑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한 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중개사법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법인 주사무소는 얼마? 4억. 그리고 분사무소 할 때마다 얼마? 2억. 그러니까 토탈 얼마? 그래서 6억 이상. 맞죠. 6억 이상. 그래서 이게 맞다. 자, 갑은 매수증 대리 사건 카드에 의뢰에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하고 3년이 아니라 자 5년이죠. 5년. 그리고 여기 뭐 확인 설명서 마찬가지 몇 년? 자, 여기는 다 5년. 그다음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요. 자 제시할 수 있는 매수증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 자 여기도 확인 설명은 똑같아.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근거자료는 당연히 어때요? 등기부는 권리관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되죠. 이게. 그다음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14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고 하는데 을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죠. 자, 을인한테 통지할 필요는 없고요.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14일에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누차 강조한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집합건물법인데요.
자, 이런 집합건물법 이것은 민법에서 우리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제 조금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법령을 또 교재에다 실어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민사특별법 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에 있는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자, 법 조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법 조문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거 그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해요. 그럼 구분 소유자 전원이 아니라 여기 일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당연히 전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들만 공용하도록 돼 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만 속하는 거고요. 자,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구분 소유권 목적인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보험이 대지에 대해 분할 청구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돼.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분할 청구 안 되잖아요. 일괄되게 권리가 넘어가니까. 자,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계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사윤을 청구할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걸 계량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흠은 전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자, 이때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이라도 이때는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법조문 내용이고요. 자,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바뀌었죠.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요. 그럼 대지 사용권자에게 야, 이걸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자가 이 구분 소유자한테 자, 대지 사용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 소유자에게 뭐예요? 대지 사용권이 아니라 구분 소유권. 자, 차라리 이 구분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 해가지고 이들에게 이걸 시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네. 자, 이것도 다 법 조문 내용입니다. 자, 3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민법 얘기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명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가지고 민법에서 배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이거요. 한마디로 이거.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다 판례입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판례. 이것은 조금 우리 중개사법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렇게 민법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이건 되고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어요. 느낌상 이 사람 임차인이 잘못한 사람이죠?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이제.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했다. 자, 이것도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자니까 3명이고 여기만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가 소유자 갑으로부터 엑소주택 임차인. 자, 그러니까 자, 갑이 임대인이고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그에 따른 등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그랬는데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갑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거 최근에 신설됐잖아요. 주임법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송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인 이걸 안 받아. 일부러 수령을 안 해. 등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송달이 되지 않아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 법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을의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갑으로부터 이 주택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가지지 못한다. 이것도 많이 봤죠? 왜?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인정이 안 된다. 자, 을의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일치한다. 그렇죠? 아, 이거 보호받으려고 이거 인정하잖아요. 이 제도가 이거 인정하기 위해서. 자,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이행지체에 빠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보다 먼저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판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요, 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게 먼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 먼저 이행되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자, 3개가 되겠네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X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갑을에게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데. 자, 이것도 우리 민법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민법에서 이제 최근에 출제된 판례가 이제 여기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좀 이 공유 파트는 제가 이제 누차 좀 강조하는 편인데 공유 같은 경우 우리 중개와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개와 연관되는 민법 파트는 여러분이 꼭 좀 잘 민법 공부할 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갑의 지분이 2분의 1,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 정확히 둘 다 반반입니다. 그러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만일 자 사용 수익하는 갑이 있다고요. 그럼 을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자 정확히 2분의 1이야. 그럼 을이 이걸 인도 청구합니다. 그럼 반대로 또 갑은 또 을에게 야 이거 청구, 이게 인정이 되겠죠. 둘이 반반이라면. 그러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인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방해, 배제 이걸 청구할 수 있게끔 이것도 이제 판례가 나온 게 있고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3분의 2. 그러면 이제 갑의 지분이 과반수네요. 그런데 갑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해당하죠. 그럼 관리 행위는 어떻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분의 과반수니까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그렇죠.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의제기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경향은 우리가 공유물 처분행위는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매도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의도는 전원 동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맞는 걸로 가답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판례를 보거나 우리 민법 법조문을 보면요. 뭐예요? 매도 자체는 채권행위는 인정이 돼요. 대신 이 다른 지분권자를 뭐예요? 팔은 거니까 자기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판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걸 어때요? 취득하여 이걸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 자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매도라고 하는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채권행위. 그리고 이제 물권행위하고 구분해서 물권행위는 뭐예요? 등기잖아요. 등기. 그러니까 계약 자체인 매도는 우리는 매매 계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행위 자체는 인정이 돼요. 대신 그 지분권을 자기가 어때요? 취득하여 인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이 경우도 공유관계를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권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는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가 인정이 되고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를 물어보면 이것은 어때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라는 말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채권행위에 대해서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없다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가답어는 니은 디귿이 옳은 걸로 되어 있지만 만일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이게 받아준다면 이것도 뭐예요?
없다가 틀린 거니까 옳은 것은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답안에서 이미 니은, 디귿 해가 4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자, 2번도 맞는 것이 돼요. 복수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의제기 내용은요. 자, 우리 홈페이지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문제 푸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이의제기한 내용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서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병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명시타. 자, 그럼 을소유 주택을 자, 누가 자, 갑이 자, 매매를 했죠. 그런데 등기는 친구 누구에게? 자, 병에게. 자,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뭐예요? 삼자간 명신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병의 동의가 있고, 그럼 이제 을로부터 주택 등기를 받은 병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에게, 자, 이걸 자, 정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매도 파는 것만 했지 임대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데, 임대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매도한 것처럼 똑같은 논리는 적용됩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이제 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러니까 대양 요건을 다 갖췄네요. 자, 그런데 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될 시 갑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자, 갑의 허락 없이 이렇게 자, 임대를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자, 병은 X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 병은요. 자, 이 명시한 약정 무효. 이 약정에 따른 등기도 뭐요?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니까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을한테 있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건 많이 했죠, 우리가. 자,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자, 그러면 을은 여전히 소유권은 자기가 있으니까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있죠. 자,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니까. 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기초로 을에게 X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자, 이 매매 계약은 뭐 이건 유효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매수인으로서 여전히 등기 청구권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원상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은 갑 또는 을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자, 지금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렇게 정에게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누가 병이 소유권자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요. 임대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유효하게 된다고 그랬죠. 또 정은 우리가 매매했을 때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과 을 누구를 상대로 하더라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 병은 정을 상대로 임대차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자, 병과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유효하게 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갑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 갑은 이걸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죠. 못하죠. 이거 우리가 병이 정한테 팔았을 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병한테 맡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돌려줘 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주장할 수 없죠. 없죠. 자, 그래서 매매와 같아요. 논리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자, 주임법상 계약 갱신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 이것은 어디? 이건 상가에 해당되잖아요. 상가. 주택에는 이런 거 없죠. 네, 주택은 없고 이게 상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대인은 안 되죠. 임차인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임차인.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묵시갱신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묵시갱신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 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자, 근데 조심할 건 상가는 이 규정이 없다는 거. 묵시갱신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갱신 요구를 행사해야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는 차임 증액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대신 이제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즉 5%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고요. 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즉시 해라 하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자, 이 사이에 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자,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가 임대차입니다. 자, 틀린 거. 자, 갑이 건물 인도받고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 자,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고요. 자, 확정일자는 세무서장, 물건 소재지 세무서장한테 받고요. 그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갑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대인.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장, 즉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그다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이건 거절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자, 건물 경매 시 환가대금, 즉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예요?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이건 뭐 법 전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지급받은 이후가 아니라 인도하고 이걸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단순히 법 전문이죠.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는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요. 그런데 시효취득한 경우는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달라고 지급을 청구할 때부터죠. 이게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잖아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또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영구무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지상권의 과장 규정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등기가 없어도 왜? 자, 분묘는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시 기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봉분이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가 없어도. 자, 옳은 거 니은 디귿이 자,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네요. 자, 옳은 거 그런데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면 묘지 설치하기 전에 시장 등에 신고해라. 자,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설 묘지는 개인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묘지가 있고 법인 묘지가 있는데 개인 묘지는 설치 후 30일 내에 뭐예요? 신고. 그러니까 사후 신고고요. 나머지 사설 묘지가 뭐예요? 미리 다 허가받으라 그래요. 사전 허가죠. 자,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뭐야? 신고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사후 신고가 되겠고요. 자,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설치 관할청이 허가, 이거 맞네요. 그래서 가족이나 종중, 문중이나 자, 법인, 이제 나머지 사절묘지는 다 뭐예요? 하기 전에 뭐이라? 허가 받아라. 예. 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개인이나 가족묘지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그렇죠. 개인은 30제곱미터 초과하지 마라. 이하. 가족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분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분묘 형태도요. 우리가 봉분을 하거나 평분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야 돼요. 두 가지. 그리고 봉분의 높이는 얼마예요? 이것은 1m 넘지 마라. 평분은 이거 50cm 넘지 마라. 이렇게 다 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자,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런데 개인묘지는 3회가 아니라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 딱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자, 이런 거 단순 암기잖아요. 1년 내는 다 철거하고 결국은 화장이나 우리가 봉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의외로 지금 분묘기주권 장사법은 계속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여기 보면 막 이런 형태 봉분 높이까지 나왔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요. 이건 우리 기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가끔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몰라도 답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공부하느라고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 있냐? 없단 얘기예요. 왜? 이 기본만 알면 답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5의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다음 대비할 때 이 기출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자기 걸로 소화하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